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찍어서 제가 조금 어색하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상이 콜렉 영상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 브이로그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콜렉을 졸업을 하고 민행공대에 입학을 해서 1학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갔었어요. 전 잠깐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 취소되고 개강도 연기되고 이러면서 개강도 한국에서 맞았고 공부도 계속 한국에서 하다가 시험 중에 대면 시험을 쳐야 되는 게 있어서 6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2학기도 무사히 잘 마치고 3학기 개강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콜렉 영상을 많이들 봐주시나 봐요. 그래서 댓글도 아직까지 달리고 메일이나 인스타 메시지도 정말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1년 전에는 정말 거의 콜렉에 대한 질문밖에 없었는데 브이로그를 제가 대학 생활 위주로 찍다 보니까 요새는 사실 콜렉에 대한 질문보다는 저희 학교에 대한 질문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신입생분들한테. 지난 몇 달 동안 신입생분들한테 정말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혜리언님, 저도 이번 학기에 입학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신입생인데 이런 거는 언제쯤 알려주나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뭘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차라리 민행공대 특히 저희과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민행공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같은 학교라도 저희 학교에 다른 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전혀 몰라요. 다른 독일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학교를 다니지만 다른 학과에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거 아닌데 우리 과는 저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민행공대 전자정보공학과 1학년 생활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지금 민행공대의 엘렉트로인포마시언스테크닉, 한국어로 하면 전자정보공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독일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입학 전형 자체도 한국이랑 많이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 학생들이 제일 적응을 못하고 입학하기 전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입학 전형이 출라숭스프라이라는 전형인데요. 저희 학과도 사실 출라숭스프라이 학과예요. 이 출라숭스프라이 학과의 특징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을 안 봐요. 조건이 되면 넣기만 하면 일단 다 붙이는 거예요. 입학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학과 자체가 좀 커요. 거의 700명, 8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출석이 의무가 아니에요. 수강 신청도 의무가 아니에요. 과제도 내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과가 너무 크고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수님도 자기 강의에 누가 와서 앉아있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장점은 만약에 이 교수님과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학기 내내 안 들어도 돼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들어도 너무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강의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나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근데 여기서는 출석 의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자기 판단하에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출석도 의무가 아니고 과제도 시키는 사람이 없고 과 특성상 팀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한없이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제라도 제출하는 게 의무면 과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판단 하에 학기 내내 모든 걸 해야 하니까 마음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정말 한없이 게을러져요. 그건 오로지 학기 말 시험 딱 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에요. 그냥 기말고사 딱 하나로 이 과목을 통과했는지 못했는지가 갈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학기 말에 시험을 통과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온전히 자기 책임인 거예요. 누구의 탓도 하지 못하고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 포탈은 다들 이미 쓰시고 계실 거예요, 신입생분들. 저희 학교 포탈로 다 지원도 하셨을 거고 등록금 같은 정보나 그런 것도 다 받으셨을 거라서 태우 포탈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학교 생활하는 중에 필요한 사이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툰 무들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툰 무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수강 신청한 강의들 목록이 다 떠요. 교수님들이 거기에 필기나 연습 문제나 답지 혹은 교수님 따라서 기출문제도 무들에 올려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교수님 필기나 이런 거를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강 신청 기간이 짧게 정정 기간도 짧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실 때 하시면 돼요. 급한 거 아니니까.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저도 첫날 OT 가기 전까지 무슨 과목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첫날 OT를 가봐도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1학년 1학기는 이런 과목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수강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 과목당 크게 봐서 3개의 강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알고 있는 본 강의, Vorlesung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는 듣는. 그리고 두 번째는 zentralübu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위치가 있는 조교님들이 그 주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주세요. 보통 이 연습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복잡하고 약간 이래서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들어두면 좋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세요. 이 앞서 말했던 첫 번째 Vorlesung이랑 zentralübung은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들어요. 700명, 800명이. 그 말인즉슨 모든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시간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디서 시간표가 달라지냐면 세 번째, 튜토리움 혹은 튜토어유붕이라고 하는 건데 1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미어 프락티쿰도 하실 건데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여기 속해요. 이거는 챈트랄유붕의 소규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멜동 하실 때 보시면 그룹회가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쭉 있을 거예요. 그중에 듣고 싶은 시간대에 듣고 싶은 튜터의 튜토리움을 들으시면 돼요. 보통 이 튜토리움은 한두 학년 높은 굳이 말하자면 선배들이 해주고요. 그래서 제일 질문도 많고 분위기도 되게 로커하고 다들 동년배니까. 자, 이제 수강 신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 수강 신청한 거를 찍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새로 바뀐 저희 학교 홈페이지고요. 옛날 거보다 모던해지긴 했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강의를 신청을 하고 싶으니까 Lehrveranstaltung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들이 쭉 떠요. 그리고 여기서 찾고 싶은 강의를 검색해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아날리시스 드라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저희 과는 이 EI가 적혀있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는 제가 말했던 수업 종류 3가지 중에 퍼레중, 즉 교수님이 하는 강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적혀 있고 수강 신청은 간단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강의에 해당하는 거고 밑에 거는 센트럴 리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이 뜨네요. 옛날에는 이것도 따로따로 신청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편해졌네. 네, 여기서 그냥 프라이 안멜동을 클릭해 주시고 Belegen erfassen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안멜동이 됩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전공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학생회 측에서 스크립트나 그런 거를 다 제본을 해줘요. 1학기 과목을 다 묶어서 팔거든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디지털 테크닉 과목 책이고 저희 때는 학생회실에 직접 가서 책을 샀었어야 됐어요. 지난 학기부터 교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졌고요. 학과별로 사이트가 다 있을 건데 저희 과 교재 주문하는 사이트는 여기고요. 아마 자막을 제가 넣겠죠? 들어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OT 때 학생회에서 텔레그램 단톡방을 파서 신입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QR코드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교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매합니다. 혹은 시험 때 내면 기출문제도 학생회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요. 그때도 학생회에서 공지가 단톡방에 올라올 거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 학생회에서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룸메가 연습을 하네요. 룸메가 계속 연습을 할 것 같으니까 내일쯤 다시 카메라를 켜야 될 것 같아요. 됐어. 어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학생회 단톡방 뭐 이런 얘기 했었나? 그 단톡방이 뭐 학교 생활하는 내내 말하자면 공식적인 학과 단톡방이 될 텐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학생회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등록금 납부일인데 이거는 저도 처음에 놓칠 뻔했었거든요. 등록금 납부하라는 메일이 학교에서도 안 오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요. 자기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 방법뿐인 거예요. 학기 시작하고 한 한두 달 내에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놓치시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음 학기는 강제로 휴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하시는 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신입생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독일 대학은 시험을 2번만 통과를 못해도 퇴학을 당한다더라.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팩트는요. 모든 학과의 모든 시험이 기회가 2번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2번 안에 꼭 통과해야 되는 시험들을 게오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게오페이라고 불리는 시험들은 2번 안에 통과를 꼭 하셔야 하지만 그 외의 시험들은 사실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무한정 시험을 칠 수 있고요. 통과할 때까지. 안타깝게도 저희 학과 1학년 1학기 5과목, 2학기 5과목, 1학년 때 시험을 쳐야 하는 10과목 모두가 개우페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과들은 들어올 때 이렇게 줄을 세워서 걸러서 입학을 시키니까 1학년이라도 개우페가 적어요. 저희 과보다. 저희 학과는 들어올 때 성적으로 자르지 않았으니 1학년 내내 지켜보고 너희가 이과에 있을 자격이 되는지 거르는 거죠. 수강 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험만 신청을 하면 그 학기에 그 과목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1학년 시험들은 전부 자동적으로 신청이 돼서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1학년 2학기 시험도 자동으로 신청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직접 신청을 했어야 됐고요. 시험 신청을 안 하면 시험을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면 신청을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시험 신청 기간도요. 시험 치기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시로 공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학교에서 메일을 줘요. 안 준다고 해도 저는 저희 학과 단톡방을 되게 유용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명이 항상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거든요. 단톡방 확인 잘 하시면 사실 등록금 납부일이나 뭐 시험 신청이나 이런 거를 놓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단톡방 확인 잘 해주시고. 다시 개요페 얘기로 돌아가서 이 개요페들은 2번 안에 꼭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딱 한 과목은 조커파로 정해서 개요페라도 졸업할 때까지 무한정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학년이 다 끝나고 내가 정말 운이 없어서 10개 중에 3과목을 위도울룽스프리풍을 쳐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위도울룽스프리풍 때 이 3과목을 전부 통과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음 학기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3과목 중에 혹여 한 과목을 통과를 못해도 이 한 과목만큼은 개요페라도 계속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졸업 때까지. 물론 제일 좋은 거는 10과목 전부를 처음 치는 시험에서 통과를 하는 거겠지만 혹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로 좋은 건 위도울룽스프리풍을 칠 때라도 통과를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래도 살아날 구멍 하나 정도는 있는 거예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수학 과목도 예외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자세히 몰라요. 성적도 한국이랑 좀 다르게 독일은 성적이 A, B, C, D, F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부터 5까지 나와요. 1이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그리고 1부터 4까지가 시험을 통과를 했다는 범위고 4.3부터 5까지의 성적을 받으시면 그 시험은 불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까다로운지 아니면 비교적 쉬운지 기준이 되는 지표는 사실 두시팔크부트 불합격률이라는 건데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학과 1학년 1학기에 가장 통과하기 까다로운 과목은 샬퉁스테오리라는 과목이 될 건데요. 저희 때도 거의 불합격률이 57% 넘게 나왔던 과목이고 시험을 100명이 쳤으면 57명이 4.3에서 5 사이의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43%만 1부터 4 사이의 성적을 받아서 이 과목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절반 이상이 불합격을 했다는 말이고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성적으로 통과를 하셨는지는 개요페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로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어땠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 성적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성적 증명서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 통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제 성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요. 1학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도 진짜 많이 빠졌고 몰라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아까 말했던 5과목이 있잖아요. 수학 과목 2개, 아날리시스 아인스, 리네알 게브라 이거는 각각 2.3, 1.7을 받았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머지 전공 과목들은 디지털 테크닉 2.7 받았고요. 컴퓨터 테크닉은 프로그래밍 2.2. 그리고 아까 말했던 1학기 중에 가장 까다로운 시험 샬퉁스테오리 이거는 3.3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2학기 2학기 성적을 말하는 건 조금 부끄럽네요, 사실. 2학기에는 수학 과목은 하나밖에 없고요. 물리 과목이 2개예요. 수학은 당연히 아날리시스 바이를 배우고요. 이거 제가 4.0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제 브이로그에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4.3으로 불합격을 했던 과목인데 이 과목이 불합격률이 70%가 넘었었어요. 학생들이 엄청 항의를 해서 이제 스칼라가 좀 조정이 되면서 제가 4.0에 들어가는 점수가 돼서 정말 다행히 통과를 했고요. 4로 피직은 3.0, 엘렉트리시티 또 마그네티스무스는 1.7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공 과목 2개는 알고리즘 und 다tenstrukturen 이거는 인포마틱과의 과목이고 시스템 테오리 이거는 1학기 때 샬퉁스 테오리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고는 제가 4.0으로 또 턱걸이로 통과를 했고요. 시스템 테오리는 3.0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이렇게 운 좋게도 비도울ungs프리프 없이 무사히 잘 마쳤고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성실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민행공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